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인 김진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엄청 안 좋았었죠. 아, 네,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진단을 한번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팅창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부터 진단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아네요. 10만 1,000원에 20%.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이 13만 1,700원이네요. 전고점 이제 전고점이 13만 1,700원이 올라가면 지수 더 가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진단은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에 샀으니까 잘 사셨어요. 이자 20% 정도 수익이니까 10만 원 샀으면 이번에 최근 들어 초반에 4월달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 1월달이나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으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2월, 3월부터 반도체 주식이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올라오고 엔비디아 잘 가고 있고요. 그런데 기아도 작년 12월에 하고 올랐다가 2월달에 올랐다가 다시 목표가가 12만 원인데 거기 목표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말에 올해 유망주는 자동차다. 그 안에 전기차는 특별한 몇 개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아를 단기 목표가 제가 9만 원에 들었을 때 작년에 12월에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가서 조정받고 있는데 물론 기아가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된 공격적인 라인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현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OEM, 자동차 OEM 업체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기존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재벌들이 잘하는 선도 시설 증설 남들보다 먼저 하고 어려운 위기에 오히려 시설 증설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아와 현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그 시장이 결국은 대중화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캐즘 현상이 있을 때 투자를 줄이지 않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다시 대중화 왔을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업체를 경쟁사를 확실하게 이기고 승승장구할 거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 전기자동차 시장 테슬라 다음으로 2등 정도 할 게 현대기아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기아도 장기적으로 기아의 저는 이제 39만 8천 원이 기아 현대차가 인수하기 전에 그 전에 기아 산업 이제 그래서 89년 사상 고점이 39만 8천인데 요거는 27년도까지 저는 돌파하지 않을까. 주가라는 거는 신기합니다. 과거의 역사 어떤 찍은 가격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바뀌는 기업들은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본전을 지키고 장기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2010년도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갖다가 하나그룹에 팔은 하나가 이제 방산으로 22년 전쟁에서 가니까 방산으로 가장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니까 이 12만 다 돌파하고 지금 거기서 100%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현대 기아도 기아차도 이제 27년도까지 전기 자동차를 가장 잘 맞는 테슬라 다음으로 잘 맞는
오해무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본전은 뭐 지켜야 되고 당연히요. 그래서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 저점은 깨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본전을 손절가로 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만 7천 원. 12만 7천 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만 7천 원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차트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끊임없이 사고 있죠. 한 1년 정도부터 계속 샀는데 지금 4월 중순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사야 될 이제 저평가돼 있고 살만한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는 뭐 실적도 2분기도 좋고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돌파할 걸로 보여서 1차적 목표가 12만 7천만 돌파하면 삼성 고점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52주 신고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네.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에 설라님께서 물어보신 종목입니다. TBC인데요. 평단이 1,430원, 그 다음에 비중이 30%나 되시네요. 그리고 이제 2년째 보유 중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우선은 뭐 TBC는 방송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해서 잠깐 좀 봤어요. 보니까 한 1.78% 정도 해갖고 연 배당 한 18원 정도를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요거 아시는 분, 테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TBC 요거 홍준표 관련주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배병일 사회이사가 있는데 요 홍준표 의원의 그 당 대표 시절에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을 담당했다라는 그 이유로 홍준표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대구 쪽, 경북 쪽 방송이라 해갖고 또 이제 대구 시장 쪽 이쪽이기 때문에 홍준표 우리 의원이 그래서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실적적으로 제가 봤어요. 보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나오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좀 요거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 뭐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뭐 아주 나쁜 그런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뭐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대주주 보니까 뭐 귀뚜라미 홀딩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주 구성을 좀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뭐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략적으로 한 40%, 45% 정도 이상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품절주에 가까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정치 테마로 좀 묶이기 좋습니다. 즉 영업이익도 나고 적자까지는 아니고 시가총액이 또 888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통 1,000억 원대 미만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걸 정치 테마로 좀 엮이기 되게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가능 물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대략 50%니까 뭐 400억 정도면 산술적으로 400억 정도면 이 종목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뭐 상한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묶여 있는데요.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으면 보시면 이게 2022년에 뭐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정치 테마로 해서 뭐 상당히 강했어요.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물론 근데 홍준표 위원 그 관련주로 좀 약합니다. 이게 뭐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뭐 경남스타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뭐 거의 뭐 800원대, 900원대에서 2021년에 즉 대선 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3,155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대선 테마 앞두고 보통 시총 1,000억 미만 정도, 1,000억 정도의 종목을 거의 두세 배 올립니다. 뭐 그런 예가 유승민 관련주, 뭐 대신정보통신, 삼일기업공사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안철수 의원 관련주로 뭐 안랩, 뭐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 까뮤이엔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장기 보유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평단이 너무 높으십니다. 너무 높으셔서 요거 제가 만약에 이게 우선은 단기 반등을 한다고 해도 뭐 어떤 뭐 강한 어떤 테마를 엮어서요. 그렇게 되면
1,370원 정도는 올 수 있는데 이거 기간 투자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선 테마로 이제 다시 넘어가면 그러니까 2027년도 3월입니다. 예, 다음 대선 2021대 대통령 선거가 그때까지 2027년 정도 그러면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대선 테마가 시작을 하겠죠. 우리나라 뭐 거의 뭐 연말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2026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테마로였기 되게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대선 테마로 가면 이건 또다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뭐 이제 대선 뭐 안 나간다 이럴 수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좀 오르기 때문에 대선이 다가오면 즉 2025년 이제 후반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는 다시. 그럼 2026년까지 해서 다시 간다면 그리고 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뭐 대권 뭐 출마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면 뭐 2,500원 뭐 3,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근데 아까 배당을 말씀드린 거는 배당 받으면서 좀 버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은 아니고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언제든 뭐 1,500억 정도로 들어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평단이 많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 버티시겠다. 뭐 2년 3년 묶여도 상관없다. 비중이 30%시니까 그러면 뭐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서 평단 이상부터 매도는 가능하세요. 근데 2026년 아마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좀 빼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888원이니까 이게 저희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자리 바뀌는 거 1,000원. 요 정도까지는 언제든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재무는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한 1,000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비중을 한 10%대로 낮추신 다음에 나머지 자금을 뭐 다른 그런 뭐 좋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주꿈님께서 상신 EDP 18,500원 20%입니다. 기다리면 매수까지 올까요? 기다리면 당연히 가겠죠. 주식이 많이 빠져도 성장하는 주식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되면 내가 산 단가는 주로 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거래 정지돼서 퇴출되는 회사 말고 주식 소형주들도 기업이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한 뭐 10년 아무리 늦어도 1, 20년 정도의 원금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2020년도 유동성이 많이 보강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강되고 났을 때 그 전에 뭐 한 5년, 6년, 7년, 8년, 10년 동안 이제 사상 고점을 돌파 못한 주식도 전부 다 돌파해가지고 다 올라갔었어요. 보실지도. 지금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같은 게 오지 않으면, 19년도, 2020년도 유동성이 보강되지 않으면 그때, 실적이 나쁜 주식들은, 그 사상 고점을 돌파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수혜주들은 자동차 전지하고, 2차 전지는 자동차 전지도 있고, 뭐 휴대폰용 전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건전지, 뭐 건전 1차 전지고요. 휴대폰용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방 산업이 전기차나 자동차 전지 쪽이나 이게 좀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휴대폰은 성장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자동차 전지가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산 단가는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다린 시간 얼마나 이제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상신 EDP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휴대폰용 이제 전지 캔, 그다음에 자동차 전지의 캔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출의 절반은 뭐 자동차 전지 쪽이고요. 절반은 이제 휴대폰용이고요. 배터리 쪽에. 그래서 삼성 SDI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뭐 안정적이죠. 지금 갤럭시는 좀 더 23 좀 더 잘 팔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전지 쪽도 이제 하반기보다 나아지니까 당연히 실적도 나아집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24년도 3월이 영업이익이 44% 증가됐습니다. 44% 증가됐으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매출도 9%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단기수 260억. 그럼 300억보다 40% 증가내면 한 400억대 나온다는 얘기죠. 대충 예상해도.
그러면 400억 정도 나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952억이니까 400억에 10배면 4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주식은 이제 여기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주가는 항상 보면 주식을 살 때 항상 2만 원, 작년에 3월 달에 2만 700원, 올해 3월 달에 2만 700원, 여기 갔을 때는 2차 전지로 간 게 아니라 여기 2만 700원 때 갤럭시 잘 팔려서 그래서 뭐 AI 기능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아직까지 전체 2차 전지 산업이 안 좋아서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18,000원대니까. 그래서 주식을 내려갈 때 사면 이렇게 또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첫날 따라 붙든지 둘째 날 해서 가다가 내가 번져놓으면 까버려야 되는데 매도에서 손절선 보유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단기 매매자들이 사셔서 주로 손해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서 사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올라갈 때 안 사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이제 길게 보면 바닥권이에요. 지금 가격은 14,500원 정도 이하. 그러면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비중이 뭐 지금 20%네요.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유 자금이 없을 걸 다른 주식도 뭐 손해나 있으면 못하니까 다른 거 이익이 나면 요거를 추가 매수해서 한 30%까지 해도 될 수 있는 가격 메리트 있는 가격대니까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고요. 보유를 하셨다가 뭐 못 가도 본전은 가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이 구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17,500원부터 18,500원 매물이 많잖아요. 그 정도가 언제든 나올고 아마 9월 달 정도에 돌파하지 않을까 18,000원대를 보고 보유하시고 좀 길게 보면 이 가격 25,000원 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본다면 그 정도 보고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그 담비님께서 네이버를 물어보셨습니다. 네이버 평단이 17만 9,500원, 10% 비중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점이라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매 시점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이버는 제가 1분기 실적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또 이제 뭐 IT 뭐 대표가 인터넷 쪽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조금 최근에 악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동남아 시장, 특히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라인 관련으로 이제 메신저 사업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고 있는데 라인 이제 경영권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 정부가 요 매각을 자꾸 이제 하게 지금 종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은 제가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그런 시기니까요. 1분기 연결 매출액이 2조 5,261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39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2.9%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1분기 기준 매출은 뭐 최대치, 그리고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근데 뭐 최근 아시다시피 뭐 라인의 어떤 그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요게 처분 이슈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좀 불리합니다. 라인야후의 어떤 지분 매각을 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매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기사를 보면은 전면적으로 사업 어떤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제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뉴스가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 뭐 상당히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연속해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순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차트적으로 띄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보시면요. 예, 주봉상 보시면은 제가 그어놨는데 2023년 즉 작년 내내 박스권이었습니다. 예, 1년 내내
17만 9천 원 정도에서 23만 원까지 그냥 그 박스권에서만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 정도 저점이겠지 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라인 야후 사태가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 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로바 AI 관련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뭐 다른 뭐 오픈 AI도 그렇고 MS나 여러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지금 AI를 많이 지금 투자를 해갖고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뭐 A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검색 같은 것들에 AI를 많이 이제 써갖고 좀 많이 비용을 좀 단축했다는 그런 감축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좀 AI 쪽도 많이 좀 뒤지는 것 같아요. 뭐 구글이나 MS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AI 쪽에서의 경쟁력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게 실적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감히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진짜 그냥 박스권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재작년 2022년 최저점이 1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근데 지금 숫자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최하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근데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지수 반등이 우선이에요. 지금 지수가 지금 오늘도 지금 좋지 않았고 지금 뭐 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신고가 기록하고 지금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그런 장이고 뭐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좋지 않거든요. 코스피까지 특히 뭐 SK 하이닉스까지 오늘 좀 밀리는 그런 아주 상당히 좀 불리한 장세입니다. 가는 종목과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네, 물론 숫자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요거 그래도 지금은 아까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할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은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예, 평단은 올 것 같고 제가 지금 박스권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없으신 분도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17만 5천 원이니까 17만 원, 16만 5천 원 이렇게 크게 분할을 하셔가지고 반등 20만 원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예, 2분기 뭐 실적 시즌 가까이 다가오면 실적적인 부분이 뭔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만 않으면요. 그래서 박스권 대응하시고 지금은 박스권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요게 뭐 손절 가능하시면 손절하셔도 돼요. 뭐 비중이 그렇게 10%니까 뭐 아주 나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단 대비해서 지금 많이 손실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싶으면 지금 단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손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하신다면 18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본절 이상에서 매도 가능하십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전에요. 그러니까 2,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박스권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모르리님께서, 필명도 모르리, 주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고영을 19,220원에 10%입니다. 매수가 올지요. 19,000이니까 지금 14,300원이에요. 고영을 19,000 사가지고 14,300원 20%대 빠져 있는데, 25% 뭐 이렇게. 왜 내가 손해 났을까? 시장이 빠져서? 아니, 운이 없어서? 물론 운이 없어서 잘 찍었으면 만약 한 번 더 찍고 테크병 찍었다면 아무 때나 사도 이익이 나 있을 텐데 고용은 25% 손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자들은 손해볼 때. 난 몰라서 손해봤다 이렇게 하는데 고정관념적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용이라는 회사를 잘 몰라요. 누가 잠깐 단기로 좋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단기로 좋다면 그 잠깐 하고 손절 깔고 다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냥 물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여러 가지 테이블에 많은 종목이 있으면 그 중에 최고의 잘 모를 때 난 뭐 정말 기업 분석 재무제표도 알 수도 없고 잘 모르겠고 차트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쉬운 게 제가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요.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요즘 전문가들 물어봐요. 요즘 반도체 주식 사고 싶은데 뭐 요즘 뭐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좋은지 물어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뭐냐고? 그럼 가장 좋은 게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그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시대를 막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사람들 엔비디아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엔비디아를 몰라요. 잘.
미국 주식인데 뭐 엔비디아만 모르냐고요? 다른 것도 다 모르죠. 그러면 엔비디아 수혜주를 계속 찾아요, 우리가. 엔비디아 수혜주를 왜 찾습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 사면 되잖아요. 작년 초에 산 게 $100 대니까 작년에 그냥 봄에 사도 4월 달에 사도 4배 왔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안 팔아도 되잖아요. 평생이 아니라 뭐 27년도까지는. 지금도 미국 주식도 엔비디아만 제일 잘 가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최고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럼 고영은 우리가 이제 저도 계속 팔라 그랬는데 납땜 금사기 반도체 이런 데 보면 그 칩에 뭐 납땜 여러 가지 납땜 도포 해 놓은 그것도 검사를 하고 잘 된지 그럼 그런 검사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메모리 쪽이나 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업황 메모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나올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이게 뭐 AI 반도체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HBM에는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지만 핵심적인 수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잠깐 이렇게 오르니까 2월 달까지 막 같이 덩달아서 반도체 반자만 들어도 같이 올라가 이렇게. 자, 주식이 얼마나 내가 차트도 모르는 거예요. 19,000대 샀으니까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일 때 급등해서 10,000원짜리가 더블 올 때까지 아무것도 다른 거 매매하다가 조금 먹고 나오고 요거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허송세월이잖아요. 초보자들이 항상 살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안 사요. 사도 팔아먹어요, 금방. 또 내려오면 또 산다고 또 사면. 치고 빠진다 그래도 결국 치고 한 대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신 EDP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보자는 여기서 사잖아요, 주식을. 그죠? 신기하게. 여기서 안 사고요. 그거 물리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물리잖아요. 그죠? 19,000원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00원대잖아요. 10,000원 초반. 10,000원 초반에요. 15,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9,000원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갖다 내려오면. 뭐 거의 50% 올라오는데. 자, 그 다음에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길게 보니까 보세요. 얼마나 올라온지. 여기서 12,000원, 11,000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20,000원 가면 따블이잖아요? 그럼 20,000원 갔다가 19,000원 내려오니까 사면 당연히 물리죠. 지자리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차트 이렇게 보고 바닥에서 시작하면 한 20% 내외 정도 할 때 좀 빨리 집권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시세가 한번 나고 내려온 것은 정말 특별한 주식 아니고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물립니다. 늘 물려. 여기서 사셨죠, 아마. 그러니까 올라가 내린 거. 가격을 보니까 그런 거죠. 나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가격을 싼 주식을 산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가격 싸다고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최고야 좋은 거잖아요. 보세요. 기업이 최고야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는 샀다면 뭐 손절도 해야 되지만 요 위에 돌파할 때 사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안 깨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처럼 최고의 기업을 사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애매한 구간에서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뭐 매물에도 좀 좋아지잖아요. 또 바닥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월봉 보니까 완전 바닥이잖아. 또 한 13,000원 정도 앞으로 10% 정도 내면 더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익은 뭐 1분기만 77%나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날 걸 보여요. 다시.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 내외 11,000원 오면 거의 내가 산 거에 반타작 정도 되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10% 사서 단가를 17,000원 이하로 맞추면 목표가에 가서 본전 가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12,000원 초반에 사서 17,800원 가면 매도하고 나오시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의 핵심 수혜주를 항상 가격을 보시고 사시면 된다. 그래서 반등시 17,800원 목표가에 가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에 병현천님께서 에이직랜드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61,000원 평단이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좀 높으십니다. 30%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뭐 에이직랜드는 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TSMC 관련주로 되게 뭐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뭐 가온칩스, 에이드 테크놀로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여기 이제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까지 다 해서 저도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 뭐 아무래도 뭐 레거시 반도체부터 해갖고 전공종, 후공종 뭐 다 뭐 HBM 쪽만 빼고는 다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이쪽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가 좀 더딥니다. D램 쪽하고도 마찬가지. HBM 쪽만 좋았지 않습니까? 실적이 1분기가. 그렇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즉 뭐 반도체 설계, 그다음 디자인 하우스까지 모두 다 팹리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에서 에이징랜드가 그나마 계속해서 버티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장의 TSMC 관련주로 우리나라는 좀 인식이 돼서 TSMC가 계속해서 신고가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대만장하고 그다음 미국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에이징랜드도 많이 버텼어요. 제가 보는 그런 펠미스 중에서는 가장 잘 버텨줬는데, 버티다가 지난 4월달 조정장에서 역시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가온칩스, 이번에 뭐 AMD랑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 반등이 좀 나오는데 같이 지금 다 반등이 나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에이징랜드까지 다 지금 뭐 올라오는 모습인데 에이징랜드 우선 1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반도체, 그런 시스템 반도체랑 좀 차별화되게요. 1분기 매출액이 216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18억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거의 96%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뭐 괜찮은 저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되게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팹리스 업체랑 이제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그런 회사랑 연결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글로벌 파운드리 1위죠. TSMC랑 이게 국내 유일한 얼라이언스, 예, 같이 사설 협력자라 그래갖고, 요게 유일한 협력업체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만의 어떤 사무소도 이제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1분기 매출을 좀 보니까 특이한 점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AI 반도체 비중이 44.6%나 달합니다. 이게 재작년 2022년에 15.2%였는데 이게 AI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AI 칩 열풍의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NPU 해갖고 요즘에 신경망 반도체 그쪽으로도 좀 이제 많이 좀 부각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고객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WWDC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 이번에 하반기 이제 아이폰 16에는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되니까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그 다음에 NPU, 예, 요게 AI, 여기 신경망 반도체, 요런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엮여 있고요. 뭐 당연히 또 TSMC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요게 보시면은 최근, 조금 추세가 좋지 못했는데, 제가 보는 라인을 지켜줬어요. 예. 최악으로는 4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반등세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 강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평선들이 좀 위에 깔려 있는데 저항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매물이 좀 많아요. 예, 매물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진하게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예, 즉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강한 거래량이 좀 필요하고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예, 뭐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찍힌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이 거의 제가 보는 저항,
예, 저항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라인인데 요 라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30%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반도체 섹터의 어떤 저는 화랑을 믿고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분명히 저는 요 6만 1,000원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바로 가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평단에 오시면 우선은 매도를 좀 하십시오. 예, 매도하시면서 65,000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주나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다면 TSMC 향이기 때문에 저는 뭐 75,000원도 가능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61,000원 이상부터 10%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로 익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61,000원 이상부터 65,000원, 그 다음에 7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격 75,000원까지 그렇게 고점까지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윤영실님께서 비츠로테크 19,000원 20%입니다. 지금 손절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10% 정도 내려왔네요. 손절은 최악의 경우에 손절하는 거죠. 주식을. 19,000원에 샀으니까 주식을 보면 항상 이 테마주를 올라갔다 내려온 거 줘서 무조건 물려요.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테마주는 첫날 갈 때 그냥 같이 붙어야 됩니다. 같이 우할 때 가는 거지. 우하고 갔다가 나만 계속 혼자 거기서 붙어 있으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는데 나만 거기서 힘들게 평가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그래요? 본전할 수 있을까요? 이 주식 미래 전망이 어때요? 이 주식 전망 때문에 갔냐고요. 테마 그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그러면 소형주들은 큰 어떤 내가 전방 산업이 좋아가지고 그 산업이 성장해요.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그걸 잘 수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 기업 커지면 다른데 대기업체가 거의 다 먹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빨리 치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빨리 치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걸 그냥 사놓고 물려도 가져가도 되고 두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주식 사면 돼요. 자, 그러면 비츠로테크가 이게 여기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5월 8일 날 급등했는데 왜 지금까지 주식을 이걸 갖고 있어요? 본전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니면 오늘 샀다는 거면 테마주는 오늘 사면 안 되는 거죠? 5월 8일에 끝났는데 5월 8일, 5월 13일 날 이미 남들은 다 팔고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사고 싶으면 이게 정말 많이 초기에 팍 올랐다가 앞으로 이 회사는 앞으로 좋아져. 그러면 다시 돌파하고 갔을 때 위에서 사야 되는 거죠. 싸게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늘 테마주로 물리는 거죠, 초보자들이. 자, 그럼 비츠로테크가 발전기에 차폐기, 차단기, 개측기,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개폐기, 이런 거 해요. 그럼 비츠로테크가 MS 자회사 제네릭 홀딩스라는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으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거기 변전기, 발전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가서 상한가 가려고 그랬어요. 29% 상한가 찍고 내려왔네.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맨날 30년 동안 그냥 MS 관련된 그 제네릭의 비상발전기 하는 1등 회사에 늘 놓고 있었어요, 납품을. 근데 앞으로 MS가 마이크로소프트 훨씬 더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하면 물량이 더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길게 보면 더 나가니까 좋아지겠죠. 그래도 항상 이 주식은 그런 주식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항상 며칠 치고 나오면 내려가요. 치고 나오면 내려가요. 치고 나서 위에서 내려오면 물리는 거예요. 그죠? 팔고 난 바닥에 있는데, 이제 못 견데 팔면 또 올라가요. 가끔 테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소형주를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나왔어요. 아침에, 납품하고 있었다 나오면 9,000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시작 9,000원이면 그냥
여기저기 막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뭐 불불리들 뭐 정상들 여기서 단타방은 딱 들어가잖아요. 욱 사고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해서 팔고 나오는데 나는 여기서 사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따라하고 아니면 기법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5월 29일이잖아. 9시 막 11,65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나는 매매하고 싶으면 장중에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15분을 보면 이 기준선으로는 이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 돌파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분명히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은 항상 기본적으로 60분 봉을 보면 5일 동안 주가를 예측하면 저는 이렇게 기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매매하는데 초보자나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무기도 안 갖고 저랑 싸우면 내가 이기겠죠, 당연히. 이 주식은 이미 여기서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11,500원은 보유 금지 구간인데 이하는 그러니까 오늘 또 11,500원 더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좀 그래도 뭐 이 AI 관련된 뭐 발진급 쪽에 모멘텀 계속 있으니까 여기 오면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좀 이번엔 좀 낮게 드릴게요. 11,000원입니다. 그래서 1,900원이니까 본전 오면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 이런 테마주는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전력주 하고 싶으면 왜 고민을 하냐고요. 그죠? 전력주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전력주 하면 생각나는 뭐예요? 전기 관련된 주식? LS그룹이잖아요. 그러면 LS그룹 LS를 사든 요즘 자식들 다 잘 나가니까 LS 일렉트론 사든 현대 일렉트론보다 그게 잘 가고 있으면 난 이등주 사겠다면 LS 일렉트론 사지. 왜 제2의 현대 일렉트론, 제2의 LS 일렉트론 해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빗자루 테크 사냐고요. 그러니까 손해보잖아요. 항상 제1이야 제1을 사셔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기업에 갖다 내가 돈을 갖다 줘야죠. 그래야 돈이 안 띄입니다. 그처럼 그래서 이 주식은 다시 뭐 밑에 가도 가지고 있다가 11,000원 가면 그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제 히든 카드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히든 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히든 카드 제가 섹터는 좀 많이 좀 꼼꼼 숨겨놨었는데 다가오는 일정입니다. 예, 다가오는 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히든 카드 선정 이유는요. 우선은 결론적으로 WWDC입니다. 예. 스마트폰 업계에서 올해 뭐 2분기 뭐 화두는 단연 뭐 애플입니다. 예, 애플이고 이번에 이제 WWDC가 6월 이제 1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요때 이제 애플의 이제 AI 전략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이미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애플 관련주들이. 그리고 이제 애플도 주가가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이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WWDC에서 여러 이제 뭐 AI 관련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 탑재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수요 전망치가 상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중국의 어떤 매출 부진 어떤 이슈로 인해서 애플의 어떤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 어떤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AI 탑재로 인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 증진 그리고 관련 어떤 저희 이쪽 하청업체, 국내 어떤 하청업체들도 벤더사들도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폼팩터 관련해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2026년도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기대감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뭐 화웨이가 좀 부활을 하면서 중국 중심으로 이제 애플의 어떤 점유율 축소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만 지금 올해 뭐 거의 1, 2월까지만 해도 계속 판매량이 급감해갖고 애플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졌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애플이 어떻게 했습니까? 팀 쿡도 이제 중국도 가기도 했지만
2월부터 대대적으로 가격을 좀 인하해갖고 이게 출하량이 상당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3월에. 그래서 이런 가격 인하로 재미를 좀 보고 애플이 이제 또 다시 할인에 나섰습니다. 2월보다 이제 2배 정도 이제 할인폭을 좀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매량이 회복된다는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애플 관련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계속적으로 WWDC, 즉 애플 개발자 회의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또 아시다시피 뭐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뭐 안 나간다고 해도 지금 20억대 이상 지금 뭐 전 세계에 풀려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OS에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쪽이 통합되었을 때 파급력이 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서 하드웨어가 이미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8부터 이미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구동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금 아직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WWDC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정도에 이제 우리 이제 1차 출시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구전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자화전자, LG이노텍, 인터플렉스, BH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BH입니다. 네.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BH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미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나오는 모습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성 PCB 기판 즉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까 AI 전략에 따른 어떤 눈높이 상향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하반기 애플 아이폰 16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수기 효과,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퍼가 상당히 낮습니다. 뭐 거의 그냥 퍼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뭐 아직까지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만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아이폰 16은 9월, 10월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이번에 적용되는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탑재 폰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OLED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애플 디스플레이 변화로 또 이 BH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아이패드 향이 이미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쟁사가 2022년 이래로 수율 정상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모델부터는 공급망이 배제가 돼서 BH의 점유율 확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H가 점유율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애플의 어떤 이 항에서. 그래서 이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평년 대비해서 신모델에 지금 이 PCB 양산이 좀 빨라집니다. 2, 3주.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납품이 좀 빨라져갖고 2분기부터 실적 호조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반기 3분기부터나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2분기부터 당겨지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이 또 2분기 실적 발표 때 요것이 또 가만히 된다면 매출이 보통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 호전주로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1조 7,190억, 영업이익이 1,270억이 예상되는데 요게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만 내년에는 1,400억, 내후년에 1,530억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은 아닌데 요것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829억, 상반기는 더 좋습니다. 상반기는 246억인데 하반기가 237%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평균 10년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7.6배 정도가 보통 나오면은 이게 저는 정상적으로 보는데 지금 퍼가 지금 6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고 WWDC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차량용 무선 패드 그 충전 패드 사업도 이제 순항 중이고 이런 것들을 매출에서 20%는 담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우선 오늘 종가 이하 24,500원 이하에서 편입하시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짧게 1차적으로 2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1,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히든카드를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키워드는 AI 산업
인프라 구축 수혜 원자력주입니다.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이제 좋으니까 이제 시대에 맞으니까 보겠습니다. AI 서버 센터 그러니까 정설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죠? AI 반도체가 워낙 이제 실상을해서 이제 접근이 되려면 일단 AI 반도체로 AI 서버 센터를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 센터를. 그 데이터 센터를 아마 데이터 센터 성장성이 28년도까지 2배 정도는 작년 말 기준 2배 정도 이상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그 관련된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보면 주로 거기에 들어간 게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랑 CPU가 들어갔고요. AI 반도체에는 메모리와 서버도 물론 들어가지만 GPU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GPU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전력 소모가 GPU는 전력 소모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컴퓨터 이제 게임을 할 때 고급 뭐 리니지 게임이라든지 그전에 뭐 테트리스 이런 거 말이 리니지 게임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엔비디아 칩을 좋은 것도 써야 되고 전력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상화폐 들어봤죠, 그죠? 뭐 채굴을 한다면 그것도 전력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전력주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를 칩을 이제 먼저 하면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키징 관련되니까 패키징 장비 업체들 어떤 걸 하려면 먼저 뭐 땅을 팔려면 굴삭기가 있어야 되듯이 AI 반도체 만들면 이제 패키징을 해서 AI 서버 센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키징 장비주가 한미 반도체 최고니까 세계에서 거기 엄청나게 주가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나 전기가 많이 필요 없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현대일렉트릭 LS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AI 반도체 올라오면 뭐 엔비디아 세계 제일 1등으로 선도하고 있으니까 AI 반도체 엔비디아 수혜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 이제는 돌아가면서 주식이 다 퍼포먼스로 보여줬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는 이렇게 엔비디아,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 LS도 보여줬잖아요. 변압기로 보여줬고. 이제 그러면 뭘로 보여줄까요? 그럼 AI 관련된 것 들어가기만 있으면 주식 한 번씩 떠요. 뭐 액침 냉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열을 낮춰준다. 뭐 그러면 그 관련 조작하고 뭐 LG전도 하루에 막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뜨니까 이제 건물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댐인 원자력 대형 원자력을 뭐 만들려면 막 7년 10년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 댐 건설해서 하려면 뭐 수력 발전은 댐이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친환경 때문에 계속 사람 반대하고 하니까 하력 발전도 잘 못 짓잖아요. 그러면 소형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관련된 발전 뭐 풍력도 해도 안 되고 지역적 위치고 다 있으니까 결국은 소형 원자력이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원자로 그 정도의 크기는 AI 서버 센터를 하나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확실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련된 주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히든카드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종목에는 이렇게 종목이 6개가 있는데요. 원전 관련 주식입니다. 한전 KPS, 한전기술, 한국전력, 뭐 비츠로테크 아까 봤는 거죠. 우진, 두산 에너빌리티 있습니다. 저희의 히든카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대형 원전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체코부터 해서 유럽은 이제 원전으로 어느 정도는 가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려면 지금 전기료가 비싸가 물가가 다 비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소형 원전 시대가 개막이 될 걸로 보여, 개화가. 그래서 그러면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원자력으로 되면 SMR 시장이 결국은 열리면 이 역량이 세계에서 탑티어 뭐 최고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프로젝트에서 이미 증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AI 전력이 부족한 것은 SMR 이 시대가 본격화 상용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용화되면 1등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어저께 주가도 급등했고요. 지금 예상 EPS가 내년 1,000원이니까 지금 2만 원이니까 20배잖아요. 영업 예상 PER에.
근데 지금 다른 전력주면 30배는 기본 가니까 최소 30배 가면 3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차트를 보시면 어제 급등했습니다. 항상 주식은 처음에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제 들어가든지 2만 원 초반에 2만 원에 아니면 주봉 차트로 보면 월봉이 주봉으로 한 개죠. 양봉. 내일 이번 주 보면 수목금 양봉이 뜰 걸 보니까 이번 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여름에 강세니까 이제 월봉은 장기로 이제 시작이에요. 그냥 들어가도 물리면 갖고 있으면 된다. 그 정도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인들은 지금 다 팔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주식이 본전 오니까 21년 산 가격이 2만 원이니까 본전 오니까 다 팔고 있어요. 팔면 안 되고 사야 되는 거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다 사고 있죠. 이거 보시면 570만 주 외국인이 그저께 어제 170 오늘도 20만 주. 그래서 저는 우리도 같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 차트 매수가는 27,000원이고요. 이번에 어제 저가 정도 목표가 단기적 25,000만 안착하면 그 위로 그냥 장기로 보유하면 되고 25,000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손절가 19,600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히든카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광고 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네, 5월 30일 내일입니다. 오후 4시에 6월에는 뭘 봐야 할까? 예, 요 주제로 제가 라이브를 합니다. 예, 지금 오늘 장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이제 6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6월에 중요한 어떤 일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드릴 테니까, 꼭 내일 4시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종목, 그 다음에 많은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시대 던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